족근관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탈살 터널 신드롬, 족근관. 영어로 하면 터널이래요. 터널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발에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족근관 증후군, 탈살 터널 신드롬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의 안쪽이나 발바닥 쪽에 신경 통증 양상이 생깁니다. 신경 통증 양상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따끔거리고요. 때론 화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릿찌릿하고요. 누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이제 생기는 게 신경 통증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겠죠. 삶이 괴롭습니다. 발을 땅에 대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말이야. 가벼운 경우라면 뭐 괜찮지만. 그래서 이런 족근관 증후군, 족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터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바닥에 근육들이 보이시죠? 근육만 어디 보이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제근들 보이고요. 발바닥 안에 있는 내제근들 보이고요. 더불어서요. 여기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노랗진 않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지. 카데바를 까보면 이렇게까지 노란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란색 신경도 보이죠. 이 신경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를 하겠죠. 요 신경을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으로 내려면 족저신경인데 이렇게 두 가지라서 내측 족저신경, 외측 족저신경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혈관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이 됩니다. 대사와 순환을 관장을 하겠죠. 그런데 묘하게 여기 뭔가 홈이 있죠. 요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를 족근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관이라고 하면 보통 튜브잖아요. 튜브.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간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근육들과 외제근들과 동정맥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개방되어 있죠. 있죠? 방금 귀여웠죠? 있죠요. 그래 요거는 이제 표기가 안 된 거고요. 다른 해박책에서 가져온 건데 요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요런 이제 많이 즐기진 않아요. 근데 요런 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 안쪽에 오른발의 내측을 그림을 이제 형상화한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는 메디얼 멀리어러스, 내측 복사뼈로부터 뒤꿈치까지 방금에 언급했었던 외제근, 근육들과 혈관, 신경들을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막이 있는데 얘를 플렉서 레티너큘럼이라고 합니다. 굵은 지대 이렇게 불러죠. 굵은 지대, 굵은을 지대로 굵은 이렇게 여기 외제근들이 굴곡근이거든요. 뭐 발가락 굴곡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굵은 지대라고 부릅니다. 지대로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아까 말했던 이런 공간, 여기 홈에 지붕을 만들어주니까 아까 이제 제가 또 언급한 튜브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튜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를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서 레티나큘럼을 통해서 발의 외제근,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지붕이 완성되고요. 지붕이 있는 집 같은 어떤 터널, 그 터널을 우리가 탈살 터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터널은 공간이에요. 근데 공간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게 만성적인 상태 혹은 높아진 압력이 과한 상태를 우리가 탈살 터널 신드롬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만성적인 상태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특정한 공간의 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상황적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평범한 상태, 공간의 압력이 정상적인 상태. 저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저희 예쁜 저희 집 고양이가 3마리, 고양이 1마리지. 복사를 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3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뭐 안 싸우고 놀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고양이 집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끼리 스트레스 받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겠죠. 공간이 줄어들어서 이 공간의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공간은 뭐 거의 그대로거나 살짝 늘어났는데 고양이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고양이들이 잘 먹고 사랑도 잘 받아서 커졌더니 아뿔싸 괜히 사랑을 줬나? 공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공간, 즉 터널의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는 겁니다. 우리가 발의 내측에 그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혈관 근육이 지나간 터널이 있는데 요건 정상적인 발이고요. 발이 내번된 상태가 터널 증후군이 유발되기에 적합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외번된 상태가 터널 증후군이 유발되기에 적합한 상태, 즉 공간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일까요?
inversion 4번일까요? eversion 몇 번일까요? 자, 이 중에서 하나만 골랐다면 오답이고요. 둘 다 고르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래요. 터널의 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공간의 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 자체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비우해지거나 커지거나 이래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발 뒤꿈치를 바로 뒤에서 후방에서 이제 관찰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강이뼈, 그다음에 종아리뼈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태의 위치는 고정입니다. 발이 외번된다고 상상해 보죠. 그리고 발이 내번된다고 상상을 해보죠. 보통은 이게 먼저입니다. 외번 상황이 족근만 증후군으로 가는 첫 번째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외번이 되면 지붕이 내려앉겠죠. 이 방향으로. 지붕이 내려앉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층고가 낮아지죠.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안에 지나가는 신경혈관, 그다음에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 안에 지방도 늘어나요. 왜냐면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서로 이제 매끄럽게 활동을 다이나믹을 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지방도 늘어나고 신경도 비유해주고 근육은 많이 비유해주지는 않습니다. 건이 살짝 비유해줄 수는 있지만 근육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고 근육의 건이 지나가는 통로라서 많이 비유해주진 않는데 신경이나 혈관이 비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족근간 증후군의 양상, 신경통증 양상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네 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외번 상황에 대한 깊이가 반복되면 네 번 상황에서도 공간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번 상황, 외번을 피하는 상황이에요. 외번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게 이제 하트가 고정되어 있고 네 번 된 상황에서 여기는 근육들이나 혈관들이 정상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정상 압력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결과고요. 거기까지는 과정을 보죠. 처음에 외번이 됐어요. 근데 외번이 되다 보니까 외번되는 어떤 움직임 패턴 자체는 교정이 되지 않았어. 근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네 번 상황으로 보내려고 하는 신경 인풋이 증가한다고 쳐보죠. 근육들에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경 혈관도 당연히 그 근육은 뭐 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생기는 거니까요. 근육이 비우해지다 보니까 혹은 여기는 지방 조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이 상황하고 같죠. 그 다음에 혈관신경도 비우해지다 보니까 외번 상태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고양이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 발목이 네 번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결과적인 어떤 양상. 이건 과정이죠. 외번 상황은. 얘는 결과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왜 무조건 외번도, 무조건 내번도 아니고요. 과정 혹은 결과의 어떤 기전적 차이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터널 증후군은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을 버리자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족근간은 모든 발바닥에 신경혈관 근육의 통로를 제공하므로 해당 공간의 압력이 만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에 발 아치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을 필연적으로 야기를 합니다. 발의 아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외내번이 원래 뒤꿈치가 안정적이지 않고 외내번이 되면 당연히 만약에 발이 외번이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발의 내측 날로 체중을 지지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치가 가진 삼각대를 다 활용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발이 내번된 상태로 만성적으로 어떤 족근간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면 발의 외측날을 더 누르게 되겠죠. 그럼 내측날을 누르기 위한 어떤 내측 종아치라고 하는데 발의 아치의 기능은 뭐 이렇게 잘 사용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어거지로 더 과사용되거나 어떤 무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아치의 기능의 훼손도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하고 대치될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발 아치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면 족근간의 압력이 못하네요. 만성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발 아치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전후 관계가 다른 서로 대치되는 말 같은데 원인과 결과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원인 같아 보이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결과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의 아치에 문제가 있으면 족근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족근간 증후군 때문에 발의 아치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아치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거나 아치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이 족근간 증후군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이죠. 자, 습관성 발목 염좌.